그럼 계속 이어서 Social Cultural Factor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젠더에 따라서 언어 사용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영어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female speakers tend to use more prestigious forms than male speakers with the same general social background. 자, 소셜 백그라운드가 동일하다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권위를 부여하는 형태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 I don't eat good, he ate. 이런 표현은 여성 화자들은 거의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즉 이런 이제 프레스티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더 그 권위가 약화된 폼들이잖아요. I don't eat good, he ain't. 이런 표현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도전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I did it good, he isn't 와 같이 인정되는 폼을 더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이 여성 언어의 특징은 여성들이 쓰는 언어, 여성 언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여성들이 쓰는 언어에 있어서 특징은 generally discuss personal feelings more than men, cooperating and seeking connection via language. 언어를 통해서 남성들보다 훨씬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언어를 통한 이 커넥션을 찾는다든지 이런 언어 행위에 훨씬 더 많이 여성들이 involve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나온 예처럼 sort of, kind of 이런 표현들을 언어 사용 중간중간에 많이 넣는 경향들이 있고 또 우리가 태그 퀘스천이라고 하죠. Isn't it? Don't you? 와 같은 태그 퀘스천도 여성들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sort of, kind of, isn't it? Don't you? 이런 것은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 tentativeness예요. 그죠? 이런 어떤 부드러움이라는 것과 연관된 이런 표현들을 여성들이 더 자주 쓴다라고 밝힌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아주 고전적인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있는 두 가지 여성들이 more prestigious forms를 쓰고 또 여성들이 more tentative expressions를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고전적인 결과에 있어서 그 향후에 이것을 또 반박하는 연구들도 있어 왔어요. 꼭 여성들이 더 prestigious, 여성들이 더 tentative하게 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좀 페미니스트 이쪽의 그 사상과 결부되어서 반박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클래식이 있고 거기서 좀 더 발전돼서 뭐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언어 연구에 있어서 원래 이 가장 클래식하게 처음 나누어졌던 것은 이 젠더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런 여성성과 관련된 언어 표현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도 상당히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여전히 인정되고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들의 언어 사용의 특질은 무엇인가? 자, prefer non-personal topics. 즉, 퍼스널하지 않은 토픽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more competitive and concerned with power via language. 언어를 사용할 때조차도 경쟁이라는 것, 좀 더 자신이 더 경쟁력이 있음을 보이고자 하고, 또 자신이 좀 더 이 파워에 그 관심이 있음을, 즉 파워를 쟁취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의 좋은 예가 rate of interrupting입니다. 즉 끼어들기죠. 말을 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그 비율을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끼어서 이제 자신의 그 턴을 테이킹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more competitive 하고 more concerned with power via language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고,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여성성과 남성성의 갈림, 또 그것을 우리가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그 두 성의 차이에 의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랭귀지 유스의 그 차이도 사실은 고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언어 사용에 있어서 보자면 그런 면이 있는 것도 같지만, 다시 한번 또 더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여성들이 인터럽팅의 전반적인 비율이 남성보다는 낮지만 나 개인의 성향으로 봐서는 또 인터럽팅 하는 비율이 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또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이더라도 자신은 태국 퀘스천을 잘 쓴다. 또는 우리 한국말로 치자면 뭐뭐인 것 같지 않아?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는 이 지금 말하는 이런 메일과 피메일의 젠더 디퍼런스를 가지고 언어 사용을 이분법적으로 이제 나누기에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젠더의 기본적인 젠더 디퍼런스에 따른 랭귀지의 특성, 랭귀지 유스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예비 교사로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슬라이드 마지막에 적어놓은 이제 특이한 예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특이한 예인데, 카리브 인디안 이쪽에, 카리브 쪽에 사는 이 인디안 어떤 부족들의 언어 사용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쓸 수 있는 어휘가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어는 여성이 못 쓰고 또 다른 특정 단어는 남성이 못 쓰는 이런 젠더 디퍼런스와 랭귀지 유스 사이에 그런 구별이 굉장히 확실한 문화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이 젠더와 랭귀지 러닝 또는 랭귀지 인스트럭션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남성성, 여성성을 기준으로 하는 언어 사용의 디퍼런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런 추세는 인정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모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로서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implement 교실 수업에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지도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나의 자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스러운 말을 딸에게 뭐 이렇게 굳이 부드럽게 말하라고 굳이 제가 가정교육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약간 중립적인 톤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또 반대로 남학생의 언어에서 제가 가르치는 남학생의 언어에서 여성스러운 말투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남학생을 여성성이 강한 남학생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언어 사용에 유연성이 있는 학생이다, 이런 또 인상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제가 지금 생각나는 시츄에이션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그런 랭귀지 유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타당성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그 양분화된 어떤 성 역할을 젠더 롤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젠더 롤과 랭귀지 유스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는 생각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다시 한번 다듬어 보고 내가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또는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고 싶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닉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지금 영어를 사용하는 그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즉, recent immigrants, 이 이민자들의 speech, 특히 그 이민자의 자녀들이 쓰는 speech, 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ethnic background가 다른 그 그룹들의 언어 사용의 특징을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ethnic background를 형성하는 것은 이제 애프로 아메리칸들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영어들을 연구해서 그네들이 쓰는 특징이 있거든요. 영어의 특징을 이제 Black English Vernacul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EV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소셜 다이렉트 이고 또 이네들의 BEV도 리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특징이 또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자, 여기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리저널 디퍼런스까지 즉 남부 그 지역에 사는 흑인 영어의 특징과 또 다른 지역에 사는 흑인 영어의 특징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BEV의 지역적인 특색까지는 보지 않고 그냥 전반적인 BEV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스탠다드 잉글리시 특징의 그 다름을 좀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많이 느낄 거예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본다든지 그러면 이 비동사, 코퓰러 역할을 하는 비동사가 종종 많이 어, 없는 채로 absent 된 채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y are mine. 그래서 are가 빠진 they mine. you are crazy를 you crazy와 같이 이 비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이 Black English Vernacular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BEV의 또 다른 특징은 더블 네거티브 컨스트럭션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더블 니게이션은 영어에서는 비문으로 알려져 있죠. 자, 예를 들자면 he don't know nothing 이런 구문은 ungrammatical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BEV에서는 굉장히 잘 쓰이고 이게 오히려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he don't know nothing도 acceptable 하고 I ain't afraid of no ghosts 이런 not와 know가 그 더블 니게이션이 나타나는 경우도 오케이 괜찮은 것으로 appropriate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이 BEV의 특성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죠. 하나는 비동사를 빼고 쓰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더블 네게이션을 계속 쓰는 것, 내추럴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EV의 이런 아주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들을 bad speech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퀘스천을 던졌을 때 이제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스탠다드 랭귀지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것은 그네들 고유의 소셜 다이렉트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다이렉트 피처를 가진 어떤 소셜 다이렉트로 보고 있어요. 자, 와 같이 오늘은 강의의 주제가 소시오 컬처럴 팩터들 중에서도 특히 이 소사이어티 안에서의 랭귀지 러닝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소사이어티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도 에스닉 백그라운드가 다양하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죠. 벌써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에스닉 백그라운드를 고려한 이제 랭귀지 티칭을 보아야 하고 또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아이덴티티나 뭐 소셜 클래스 등을 고려한 이제 언어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또 젠더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웨스턴 컬처에서 이 연구들과 또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SL과 EFL을 꼭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은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서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고, 또 교사에는 관심이 없으나 어찌 되었건 여러분이 영어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이런 전공 수업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할 때, 이 지금 배운 내용들을 EFL 러너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목시켜서 나의 수업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기본 베이스를 배우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교생 실습을 나간다든지 지금 나가 있다든지 했을 때 우리 반에 어떤 다문화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이 있다, 또 젠더 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다, 또 우리나라는 소셜 클래스가 이렇게 R 사운드를 미국 같은 경우는 소셜 클래스에 따라서 R 사운드를 다르게 한다. 소셜 클래스가 높을수록 R 사운드를 분명히 한다. 와 같은 연구들도 있거든요. 우리 한국의 모국어인 이 한국어를 발성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소셜 클래스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다른가? 이런 R 사운드의 다름처럼 확실히 구별되는 뭔가 소셜 클래스와 랭귀지 유즈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면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확장시켜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의 한국 학생들, 또 몇몇의 이제 다문화 컬처 학생들을 생각하지만 향후 이제 미래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이 외국 나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들어와서 영어를 가르치게 될 때 지금 오늘 배운 이런 잠깐 배웠지만 이런 소셜 팩터들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장 실습 과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교사로서의 인식력을 일단 고양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 액션을 취해야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취해야 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마인드 세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여러분 상황이 계속 변동되는 바람에, 자, 계속 또 여러분들 교생 실습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도 좀 유동적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워야 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계속 강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분 교생 실습 기간도 모두 정해지고, 또 이번 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그룹 액티비티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룹 액티비티는 우리 반에 가장 많이 교생 실습 나가는 기간에 2주가 되는데요. 그 주에 제가 올려놓을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영어 티칭 메소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이 2주 동안 6월 1, 2주에는 개별 과제는 없고요. 그냥 비디오 클립만 보면 돼요. 보고 이제 조언들을 제가 그룹 1부터 9까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있는데, 이것 여러분들 뭐 카톡방으로 만나던 어떤 식으로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가장 재밌는 비디오 클립 티칭 메소드 하나 골라서 그것을 실제 교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적어서 내는 겁니다. 그룹별로 하나만 내시면 돼요.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 생각하고 그룹마다 하나씩 클래스룸 애플리케이션 of a teaching method 하나 적어서 이렇게 저한테 6월 14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이제 그룹 액티비티의 내용입니다. 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이제 제가 여러분이 같이 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겠지만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서로 뭐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내용을 한 장 정도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준다든지, 이와 같이 뭐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여준다든지와 같이 저에게 우리 그룹 원이 같이 했다라는 것을 좀 같이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리포트를 저한테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룹 액티비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요. 자, 오늘 간단한 과제는 오늘 강의 초반에 그 코버트 프레스티지를 주는 여러 예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저는 bad words를 쓰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생각해 보고 이 코버트 프레스티지를 주는 언어 사용의 두 예를 저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